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하루 확진자 수가 엿새째 4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휴일인데도 신규 환자 규모가 줄지 않아서 3차 대유행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하루 확진자를 200명대로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 기간을 선포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을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이 며칠째 300~400명대가 이어지는데 최근엔 또 400명대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에는 휴일 그런 영향도 없이 계속 나왔어요. 예, 최근에 한 2달간의 경향을 보면은 보통 주중에는 300명대, 주중에는 400명대, 주말에는 한 300명대, 또 집단 발생이 일어나면 500명대였지만 사실 주말에는 대부분 300명대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에는 주말에도 459명이나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한 주간에 하루 평균이 445명, 이거는 이제 해외 입국 확진자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는데요. 네. 이전 주에 391명이었던 거에 비하면은 한 50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 추세가 미미했었는데 상당히 이것이 눈에 띄는 정도로 좀 확산세가 보인다 하는 정도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예. 또 이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만 해도 1 이하이던 것이 1.07로 올라갔고요. 네. 예. 또 지역사회 감염 경로 불명의 비율도 23.6%로 사실 변이주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안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예방접종은 시작되었지만 우려의 상황은 결코 이 400명이라는 숫자가 만만한 숫자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 현행 유지되고 있는 이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됐는데 이제 이 사례들을 보면서 실제 확진 현황과 지금 이 방역 기준이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실제로 정부가 설정한 방역 2.5단계 기준 400명에서 500명 사이이기 때문에 현재 2단계가 낫다라고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고 아까 전에 감염 재생산 지수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60세 이상이 이제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60세 이상의 발병률도 좋지가 않아요. 지난주에는 113.9명이었는데 지난주에 82.6명이었는데 이번 주에 113.9명으로 31.3명이 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고 위험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정부 당국에서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겁니다. 지금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2월 말에서 3월 초에 예상했었던 4차 대유행 확산 시기가 바로 3월 말, 다음 주 정도부터 4월 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나와서 3차 유행 초기 500명을 넘어선 지 채 20일도 되지 않아서 1000명대를 찍었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지금 거의 500명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단계가 과연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얘기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정부 방역 당국이 대책을 조금 더 보완을 하거나 좀 더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감염 경로를 좀 보면요. 확진자와 접촉한 비율이 35.7%로 가장 많았고 집단 발병이 32.5%, 그리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율이 지금 23.6%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원인이 불분명해서 집단 감염으로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수치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치죠. 일단 우리 방역 당국의 통제 범위 밖에서 나타나는 집단 발생들이 생기는데 집회 환자를 찾아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집회 환자가 증상을 나타내기 이전에 이미 여러 사람들이 감염이 된 우리 옛날에 그 신천지나 뭐 이런 집단 감염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렇게까지 대규모까지는 가지를 않지만 실제로는 지금 진주 사우나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나흘 만에 149명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접촉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접촉에 의해서 상당히 큰 지역사회 N차 감염이 이미 일어난 상황에서 확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집단 발생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이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가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중대본 회의를 오늘 정 총리가 주재를 했는데 여기서 정부가 이제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은 특별 대책 기간을 선언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용이 어떤 게 들어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향후 200명대로 줄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수도권 이제 73.6%다라고 했는데 사실 주요 걸자는 국민들에게 이제 경각심을 주는 멘트가 다 주로였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은 총리가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보다 단계 조정이 있어야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방역 당국 계속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풀러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다시 쪼이기는 어렵고 그리고 지금 봄이 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동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날씨도 따뜻해지고 있고 저도 사실 오늘 이제 아침에 잠깐 부산을 다녀올 일이 있어서 그러세요? 다녀왔는데 서울에서 입고 갔던 외투를 입을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날씨가. 그러니까 외투를 벗고 돌아다니고 이제 아무래도 바깥으로 지금 이제 꽃놀이 축제나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다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예. 꽃놀이 축제가 없다고 해서 꽃이 안 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하천변만 보더라도 사실은 꽃이 피기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정 총리의 일반적인 구두 메시지로는 통제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드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영유아 동반 모임은 8명 정도까지 아주 예외적인 조항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직계 가족에 해당해서만 예외를 해둔 것인데 예. 현재까지는 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까지 동반을 해서 5인 이하로 했었는데 이 아이를 포함해서 이제 8인까지 그러나 성인은 4명까지로 제한을 네. 해뒀습니다. 예. 그리고 또 풀어둔 것은 이제 상견례 모임입니다. 올해 초부터 상견례 모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지 말아달라고 연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예. 한두 달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풀어주는 시기가 왔다. 예. 풀어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예. 여기 상견례 모임은 8명 정도까지로 제한을 했고 뭐 상견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이제 갇힌 공간, 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 다른 일반 고객들과는 좀 더 분리해서 모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정도 디테일한 메시지까지 남겼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백신 얘기도 좀 해보면요. 네. 이제 백신 접종이 국내에서 시작된 지 16일이 지났는데 일단 우선 접종자 74% 그리고 전체 인구의 1.13%가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상 반응을 나타낸 비율이 1.5% 미만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글쎄요, 교수님 이 정도면 백신의 안정성을 우리가 크게 의심하진 않아도 된다라고 봐도 됩니까? 예,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안전성은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주로 맞고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상대적으로 중증으로 나오는 부작용은 좀 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실 경증 부작용인 경우에 있어서도 신고를 한 사람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사실은 그다지 큰 숫자는 아니고 예. 2, 3일이 지나면은 뭐 두통이라든지 메스꺼움이라든지 발열 뭐 근육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프지만 뭐 진통제를 먹고 견딘다든지 하여튼 병원에 안 갈 정도로 출근은 못해도 안 갈 정도로 간단히 끝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문제는 좀 중증으로 갈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같은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의심 사례가 74건이 있었지만 실제로 아나필락시스는 아니었고 중증이나 사망한 케이스는 전혀 없다고 하고요. 예. 네, 경련도 몇 건 있었습니다만 기저질환인 것으로 밝혀졌고 다만 이제 문제는 16명의 사망 사례가 있었는데 그중에 8명은 인과관계가 밝혀졌지만 지금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밝혀줘야만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이 사망한 사람들이 기저질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로 인한 사망이냐 하는 자연적인 사망이냐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미심쩍으면 부검까지도 해야 되는데 예. 이 유족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거의 네. 한 달씩 걸리고도 이 최종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그 한 보름 정도 백신 맞은 지가 됐잖아요. 교수님 보시기에 정부의 계획대로 방역 당국의 계획대로 잘 지금 접종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우리는 뭐 65세 이상 못 맞는 것을 일단 결정하고서 조금 뭐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나머지 인원들이 다 맞으면서 또 65세 이상도 이제 접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4월 달부터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초기 단계로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부작용 사례도 뭐 외국에서 나오는 혈전 같은 것들 뭐 그런 사례들이 전혀 지금 보고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위험하지 않고 차근차근 잘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65세 이상이 허용이 됐고 다음 달부터는 일반인도 맞는다면서요. 예, 일반인도 맞는데 이제 일반인 맞을 때에는 우리가 65세 이상의 일반인인데 65세 이상만 해도 850만 명이나 네.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75세 이상부터 접종하는 그전에 독감할 때도 나이별로 이렇게 해서 더 고위험군이 먼저 맞고 예. 그다음에 이제 65세부터 74세까지 이 상황도 사실은 상당히 36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다 맞는 데는 순서가 필요하고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이 위탁 의료기관을 늘려가면서 우리 10,000곳 정도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준비 상황인 것을 속도를 빨리 해가면은 뭐 이 상반기 안에 1,200만 명 정도 목표라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목표는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예, 4월, 5월, 6월까지 있기 때문에 1,200만 명이라고 그러면 65세 이상 다 맞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뭐 교사들뿐만 아니라 병원이라든지 혹은 한방병원, 치과, 약국
뭐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아마 맡게 될 것인데 아마 내일 정도에 그 계획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커버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상반기가 끝난 다음에 모더나라든지 안센이라든지 노바백스라는 것든지 이것들이 과연 계획된 분량만큼 또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 예. 근데 지금 상반기 물량만 봐서는 상당히 착실하게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하반기쯤 되면은 좀 더 수급은 좋아질 것으로 보여서 네.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렇게 백신을 맞게 되니까 이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끝이 아닌 게 이후에 감염 사례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요양원에서 11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이곳이 이제 백신 우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들을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례거든요. 이후에 어떤 부분들을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 뭐 2주일 조금 넘었는데요. 맨 처음에 맞았다 할지라도 지금 면역이 생길까 말까 한 시기인데 이 중에 지금 요양병원에서 9명이 감염이 되셨는데 입소자가 예. 이분들은 65세 이상이라 접종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2명의 종사자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치 않지만 받았다 할지라도 면역이 생길 만한 시간이 2주일이 지나지를 않아서 예. 결국은 이런 시기가 더 위험할 수가 있죠. 집단 면역이 생기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받아서 안심하는 상황, 해이해지는 상황이 네. 되면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그 안에서 발생을 했다고 그러면은 예. 2주간 정도의 이 잠복기를 지나는 동안 계속 진단 검사를 해서 감염이 되지 않은 걸 확인한 후에 이제 접종을 시작해야 될 것으로 보이지. 만약에라도 뭐 그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감염된 상황에서 또 예방 접종을 받으면 이것도 위험한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는 진단 검사를 하지 않지만 일단 발생을 했으면 집단 발생이 되고 위험할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접종은 멈추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예, 오평론가님, 그 다음 달부터 일반인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 어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만 75세 이상이 굉장히 위급하기 때문에 네. 75세에서 80세 이상까지 360만 명을 우선 접종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치과나 한방병원 그리고 이제 약국을 포함한 보건 의료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약 38만 명 정도가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항공승무원이 2만 명 정도 우선으로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해외 변이 바이러스가 네. 있기 때문에 해외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초기에 이제 억제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건 특수교사가 포함이 될 것 같고 예. 정 총리 말에 의하면 지금 2분기까지 지금 남은 1,083만여 명을 맞추겠다라고 했는데 약 100만 명분 정도가 남습니다. 네. 이 100만 명분이 만약에 남게 될 경우에 초중고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를 차례대로 맞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 파병이라든지 공무원 출장이 있을 경우에 또 우선 접종자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 2021년 8월 24일부터 제16회 도쿄 패럴림픽이 열립니다. 아, 네. 네네. 네,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들도 아마 우선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합류해서 이제 접종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수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또 범위는 넓어질 수 있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전에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환자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백신을 맞고 나서 인과관계는 전혀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20대가 이번에 두 번째로 또 목숨을 잃었더라고요. 연령마다 그런 그 차이는 크게 없나 보죠. 기저질환이 있다면요. 그렇죠. 이 연령에 상관없이 기저질환이 아주 깊으신 분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유보하거나 좀 네. 포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20대인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기저질환이 깊었어도 현실에서는 안 나타날 수도 있었죠, 증상이. 예, 예. 하지만 예방접종을 받으면서 이것이 자연적인 경과로 기저질환이 깊어져서 돌아가셨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역시 백신에 의해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는 분명히 밝혀볼 필요가 있고 네네. 20대이기 때문에 더구나 기저질환이 어느 정도 되었었는지 모르지만 이 백신의 영향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역학조사 혹은 부검까지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역학조사 결과는 아직은 안 나왔죠. 나오지 않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백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던 사례 중 하나인데 그 진주시 목욕탕 관련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확산을 하고 여기 있습니다.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관련 확진자가 150명까지 늘어났고 지금 600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충분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여탕에서 나왔는데 남탕에서도 나온다는 얘기는 예. 이 가족 간의 전파, 지인 간의 전파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9일 날 처음 확진이 됐는데 3일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6일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이 탕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휴게실이라든지 또는 이 수면실 같은데 또는 여러 가지
그 탈의실 같은 데에서 장시간 마스크를 벗고 얘기하는 환경에서 방법적인 직접적인 노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는 물건들에 의해서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한테 감염시키고 지인, 지역사회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진주 자체가 1.5단계에 든 것을 2단계로 격상을 시켰고요. 네. 물론 목욕탕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집합 금지를 다 시켜놓은 상황이지만 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N차 감염이 일어난 것을 찾기 위해서는 아무리 선제적으로 조사를 해도 접촉자를 다 조사를 해도 이미 N차 감염으로 간 경우에는 찾아낼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계신 분들은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되겠고 예. 또 혹시라도 접촉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예. 선제적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셔야만이 이 N차 감염의 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예. 물 한 모금 드시면 아,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목욕탕 같은 사우나 같은 게 거제에서도 또 있잖아요. 거제는 네. 또 어떤 상황이에요? 거제도도 지금 사실은 사우나 옥포 24시 사우나에서 5명이 이제 양성 판정을 받은 상황인데 네네. 그래서 빠르게 이제 15일 0시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거제도 내에 있는 목욕장 업소 42곳에 대해서 일단은 정지를 시켜놨습니다. 예, 예. 아마 전수조사하거나 방역 당국이 꼼꼼하게 관리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에 힘입어서 이제 경남 거제도기 때문에 경남도 전체 도내 목욕장업 사전 차단을 위해서 785개 일제 점검에 나서겠다라고 발표를 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밀집될 수밖에 없고 소규모 공간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점검에 나선 건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고요. 경남도는 15일부터 19일까지 단속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일단은 당분간 경남도에서는 더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미 확진된 사람을 찾아내는 과정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발목욕하는 분들도 좀 신경 쓰시라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사실 이제 달목욕 하시는 분들 아직도 막 굉장히 많고 발목욕이 뭔지 저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헬스장 정기권을 예. 끊듯이 예. 이제 달목욕에서 목욕탕에 가서만 씻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도 달목욕 하는 사람들이 있나라고 했지만 사실 아직도 대한민국 곳곳에는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예. 집안에서 샤워 시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아, 네네. 목욕탕을 가야만 이제 목욕이나 더 샤워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달목욕을 권하거나 또는 그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달목욕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있는 밀집 지역이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달목욕 지정 업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좀 자제시키되 그 인근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더 방역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4.7 재보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안전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정부에서 좀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을 텐데 지난 선거 때보다 좀 세심한 방역을 위해서 정부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난번과 상황이 다른 것은 당시는 하루 확진자가 이제 2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제하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이했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400명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지금 현재 총 21곳에서 지자체장을 포함한 지방 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 이제 부산 지자체장이 이제 부산과 서울이지 않습니까? 네. 부산 인구가 338만 명이고 서울이 964만 명입니다. 1,300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예. 현재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이 참여하는 대규모 선거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와 같이 비닐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철저히 끼고 그리고 대기선부터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한다면 예. 그래도 이런 집단 발병은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집단 발병, 소규모 집단 발병이 일어나는 곳은 대부분 보면 방역 수칙을 어겼습니다. 네네. 마스크를 끼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에 나설 때는 마스크를 철저히 하고 나가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조금 많지만 그래도 예. 투표장에 나와서 확진되는 경우는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총선 때 우리가 방역을 잘 지키면서 준수를 하면서 투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모범 선거라는 얘기 들었는데 이번엔 정말 확진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신경 써야 될까요? 철저하게 해야죠. 예. 지금 작년하고 많이 다른 것이 네. 우리가 11월 중순만 해도 사실은 100명 이하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4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매일 보다 보니까 자극이 자꾸 심해지다 보니까 우리 무뎌졌어요. 반응도 무뎌지는 예. 거거든요. 이 400명이라는 숫자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난번 선거보다도 훨씬 더 잘 지키면서 철저하게 해야만 될 것으로 보이지만 뭐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들 잘하실 것으로 봅니다. 예. 예. 앞서 그 오 평론가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워낙 날씨가 좋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밖에 나가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좀 나들이도 즐기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주의할 부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지금 올 봄에서 여름까지 가는 게 이게 마지막 관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예, 예. 이 시기에 잘못되면은 뭐 다 뚝이 다 예. 무너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일단 봄이 됐기 때문에 밖으로들 많이 나가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더워서 바이러스가 뭐 활동력이 줄어든다든가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잘할 수 있다든가 하는 시기도 아니에요. 환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또 결국은 지금 예방접종을 시작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1% 정도밖에 맞질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방접종이 시작됐으니까 예. 이제 좀 안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예. 나도 맞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올 상반기 적어도 이 1,200만 명 정도가 일단 한 번이라도 다 맞으면은 분명히 위중증 환자 사망자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또 65세 이상들이 다 한 번 맞게 되면은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의 확산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지만 사실은 확산시키는 사람들은 젊은 층이 다 확산시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먼저 하고 상반기가 지나면서 여름이 지나면서는 이제 18세부터 64세까지 접종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조금씩 안정화는 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8, 9월까지는 우리가 안심할 상황이 절대로 아니다. 네. 철저하게 방역수칙 지켜야 되고 특히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조금씩 완화되기 때문에 뭐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뭐 5인 이상 모이는 경우도 많이 지금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지켜야만 예방접종도 순전히 갈 수 있지. 만약에 환자들이 막 1,000명씩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 예방접종 자체가 인력이 부족하게 되고 거기 가서도 또 감염될 위험성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 순탄하게 못 갈 가능성이 커서 예. 지금 이 400~500명이라는 것을 총리님은 뭐 200명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사실 좀 그 200명까지 도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지금의 300~400명이라도 우리가 유지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 통제가 가능한 상황인 것이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 환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역학조사도 잘 되고 있습니다. 목표를 그러니까 좀 손에 닿지 않는 200명은 좀 너무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수준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만 가서 몇 달만 좀 버티면은 좀 어느 정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직은 아니다. 좀만 버티자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이메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